많은 기후단체들은 이제 기후변화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고쳐 써야 할 만큼 지구촌은 각종 기후재난으로 위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올 초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보고서에서 지구가 난로 데워진 데 따른 천재지변이 각 산업의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한편 국가 경제 차원에서 GDP의 상당 부분을 깎아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맥킨지 보고서는 어업에서만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한 조업 부진으로 8억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맥킨지가 지금 경고를 한 거잖아요. 네네. 문제 해결책도 나왔나요?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기상재난이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극한 폭염이라든가 대홍수, 대형 산불, 슈퍼 허리케인, 지진, 쓰나미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었죠. 그런데 이제 각국 정부 기업들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이 맥킨지는 이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예. 맥킨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인도로 꼽았었는데요. 폭염과 홍수로 매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인데 또 이상고온과 이에 따른 근무 여건의 안전성 교류로 이미 인도의 주요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간 GDP를 4.5%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인도가 코로나19로 지금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킨지 보고서에서 인도의 국가적 관심, 또 인도 기업들의 무관심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국가도 국가지만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업계의 피해가 2040년까지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정말 빈틈없는 대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액이 최대 35%까지 위축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동참의 의지다 이런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들의 어떤 이러한 그 사고는 반기후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 경영적 그룹이 발표하는 보고서에서도 반기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기후변화에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자금을 좀 투자하고 기업들의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아마존의 베조스 회장이라든가 또 테슬라의 머스크 회장이 아주 좋은 예라고 저는 보는데요. 세계적인 반기후 기업이었던 아마존은 친기후 기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베조스 회장은 작년에 기후변화에 써달라면서 100억 달러를 내놓았었죠. 그는 이 돈으로 재생에너지 확충, 저렴한 교통수단 지원,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 등에 활용하게 했는데요. 베조스가 내놓은 그 돈 중에 12조 원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기금이 다른 기업들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중물의 순기능도 있다고 봅니다. 베조스 회장이 내놓은 돈 중에서 2조 2천억 원을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먼저 투자를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상금 1,000억 원을 내놓고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한 기업, 또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베조스 회장이나 말씀해 주신 일론 머스크도 있지만 빌 게이츠도 굉장히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빌 게이츠가 예전서부터 꽤 오래전서부터 기후변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태풍의 세력을 약화하기 시키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가 이번에 유럽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1조 1천억 원대 녹색기금 지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나섰어요. 유럽연합은 빌 게이츠가 주도해 설립한 기후변화 대응재단이죠. 브레이크스루 에너지와 함께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0억 달러의 기금을 함께 조성하기로 한 건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들이 지원할 대상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수소, 지속가능한 항공연료,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 기술, 장기에너지 저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유럽을 택한 것은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야망과
또 과학기술 리더십이 유럽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과 함께 와이오밍의 차세대 소형 원자로를 짓겠다고도 발표를 했죠. 빌 게이츠가 만드는 원자력 발전 기업 테라파워와 버크셔 소유 전력회사가 차세대 원자료 나트륨 프로젝트를 와이오밍주의 폐쇄 석탄 공장 부지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6월 3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차세대 원자로는 핵 분열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열을 물 대신에 액체 나트륨으로 냉각시켜서 만들어진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소듐 냉각 고성로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당연히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발전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외국의 이런 어떤 선진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도 보도가 나왔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너무 기후변화에 안일하죠. 네,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도 또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예, 부럽고 또 나아갈 방향을 또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KBE드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